야! 와, 씨. 와, 씨. 유영철호! 아, 벌써 반 나와 있어. 아, 챔피언입니다. 자,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꾼 여러분, 앵글러 H입니다. 반짝반짝하죠? 오늘은 약간 좀 시건방지게 소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FA 엘리트 오픈 1전 챔피언 엘리트 프로 윤영철입니다. 자, 요번에 LFA 엘리트 오픈전에서 드디어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춘천 의암호에서 어떻게 낚시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승을 했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의암호라는 필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의암호라는 필드는 좀 되게 신기한 곳입니다. 이름이 호잖아요. 호인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호수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있어요. 뭐 안도호, 장성호, 뭐 나주호 이런 곳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성질? 낚시하는 성질과 환경 자체는 강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 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국내에 손에 꼽을 만큼 좀 독특한 필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암으로 들어오는 물 줄기는 두 개가 있어요. 왼쪽에서는 춘천호에서 방류하는 물이 들어오고요, 오른쪽은 소양호에서 방류하는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춘천호하고 근데 소양호가 좀 큰 댐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방류를 하면은 이 의암호의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 양쪽에서 물이 들어오면서 물의 색, 뭐 부유물의 정도, 수위, 물의 수량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서 6번 낚시하는 동안 환경이 같았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 맘대로입니다. 그리고 전날 패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또 환경이 달라져 있어요. 아주 그냥 거지 같은 곳입니다. 처음에는 야, 춘천은 시내에 아주 멋진 필드가 있네 이 생각을 했는데, 아이, 춘천 살아도 안 가는 이유는 알겠다. 이거를 그냥 몇 번 낚시해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종합해보자면 여건과 선택지가 드럽게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좀 어려운 그런 필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행실님은 어떤 낚시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의 낚시 계획은 없었어요. 뚜렷한 패턴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대회 전날에 프랙티스를 했는데 베스를 잡긴 잡았습니다. 요만한 애들. 근데 요만한 애들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사실. 한 마리 그나마 좀 가치 있는 베스를 잡았는데 제가 펀칭을 통해서 잡아냈거든요. 근데 제가 펀칭만 한 5시간을 했어요, 여러분. 5시간에서 한 마리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5시간 열심히 노동했으니까 불쌍해갖고 물어준 거지. 프랙티스를 그렇게 날려먹고 대회 당일이 됐어요. 다른 프로님들이 고기를 잡았을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낚시하는 동안에는 프로인데 최선을 다해야죠. 대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저의 그 3마력 엔진이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한 짝에 2마력씩 두 허벅지로 열심히 페달을 부르고 가기 시작했죠. 일단 첫 번째로 생각했던 포인트는 슬로프에서 아주 먼 반대쪽에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좀 수심이 안정적인 커버들이 있습니다. 이른 오전이니까 쉘로에 있는 장애물 같은데 베이트 피쉬들이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곳 가서 피딩을 아침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나 이제 보러 갔어요. 보러 이제 딱 갔는데 없어요. 이놈의 의암호. 제 생각에는 수위가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위가 내려갈 때는 베스들이 쉘로우에 있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조금 깊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쉘로우에 기존에 한 10마리가 있었다 치면은 수위가 조금 내려가면서 약간 조금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은 10마리 있던 애들이 한 5마리는 좀 이제 깊은 곳으로 가고, 이 나머지는 5마리도 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요. 다른 패턴을 한번 생각해볼까 하면서 물 중간에도 물에 잠겨있는 바위 같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수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물 흐름과도 가깝기 때문에 여름에 사실 가장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곳을 제가 전날 프랙티스 때 그렇게 크게 눈여겨보지 않은 게 비가 많이 오고 수위가
수위가 많이 오르면서 물살이 굉장히 거세지고 또 물이 굉장히 탁하고 부유물이 많았기 때문에 물 한복판에 있는 험프나 바위 쪽에 있으면 베스가 그냥 물 흐름에 쓸려 내려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하루 종일 런닝머신에서 달리기 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 위에 있겠어요. 그래서 아예 고려를 안 했는데 오늘은 물색도 맑고 물 흐름도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는 좀 활성도가 좋은 녀석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낚시를 해봤습니다. 여기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잡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제 핸드폰을 열어서 엘리트 프로 토너먼트는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의 조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잡으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의 위안? 남을 보고 비교하는 게 이게 좋지는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그 마음의 위안을 좀 얻기 시작을 했죠. 모두가 못 잡는 환경이라면 제일 자신 있는 걸 하자. 주섬주섬 다시 또 텍사스 리그 로드를 집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커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하기보다는 제가 늘상 하듯이 굉장히 좀 빠르게 캐스팅을 해가면서 공략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공략을 해나가는데 진짜 반응이 없더라고요. 정말 3시간 반 동안 입질을 한 번을 못 받았어요. 제가 선호하지 않지만 그리고 천천히 한번 피네스를 해볼까 하고 피네스를 던지니까 입질은 들어오는데 이런 녀석들이 자꾸 봐달라고 괴롭혀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어느새 낚시를 하다 보니까 현지인 분들은 레고랜드 앞이라고 잘 불러요. 거기서 딱 보면 레고랜드가 저쪽 위에서 딱 보이거든요. 공략을 하기 전에 이제 딱 주변을 보니까 약간 환경이 아까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10시인데 아까는 그래도 좀 해가 좀 보였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껴가지고 해를 가렸어요. 날씨가 어두워졌어요. 거기다가 바람이 연안 쪽으로 불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려는 곳에 연안 쪽에 날씨가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어온다. 베스 낚시에 있어서는 활성도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활성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 또 그런데 환경에서는 루어들이 좀 더 내추럴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이 좀 물이 다른 곳에 비해 좀 탁하더라고요. 어둡고 바람 불고 물이 탁할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루어 쉘로우 크랭크베이트를 꺼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스들이 무슨 몸에 히로뽕 맞은 것 마냥 갑자기 정신 나가고 굉장히 활발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크랭크베이트를 캐스팅을 하는데 오 마이 갓, 드디어 잡았다. 너무 진짜 베스한테 고마웠어요. 사이즈도 꽤 컸습니다. 고 사이즈 46.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이즈지만 대회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즈요. 그동안 46 킬러로 살아온 46만 잡아왔던 제 인생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이 대회 때 46을 잡으려고 내가 그동안 46을 그렇게 많이 잡았다. 또 한 가지 제가 기뻤던 거는 베스가 내가 생각한 대로 활성도가 올라서 스위치가 걸렸네. 제가 생각했을 때 베스들이 바람이 불고 날씨가 어두워서 쉘로우에 들어와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원래 베스들은 쉘로우에 있었는데 바람과 어두운 환경이 이 베스들의 머리에 히로뽕을 놔고 갑자기 활성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스가 없던 베스가 생긴 게 아니라 있던 베스가 활성도가 올랐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우연일까? 긴가민가 하는데 앞에 계셨던 다른 프로님이 키퍼 사이즈는 아니지만 키퍼가 될까 말까한 베스를 잡아내시는 걸 봤어요. 이런 터프한 환경에서 비슷한 포인트에서 다른 분들까지 베스 잡아냈다는 얘기는 정말 스위치가 걸린 거죠. 그래서 앵글러 행치 낚시 인생에 2번 다시 없을 만한 기회가 왔다. 지금 이 1시간에 인생을 걸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스위치가 걸렸는지 베스들이 따라오는 베스들이 있었는데 이 요만한 녀석들이 선장을 하고 달려드는 바람에 서축 쪽에서는 큰 결과는 보진 못했고 풀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풀이 제가 지금까지 프랙티스를 하면서 한 번도 그쪽에서 낚시를 해봤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조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커버가 굉장히 헤비합니다.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위 변동이 큰 필드에서는 수액 안정적인 장애물이 짱입니다. 물이 빠진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여기는 정말 좋은 포인트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베스라니 잡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전에 이제 한번 두 마리 잡으신 분이 있나 봤어요. 두 번째 베스까지 잡으면 제가 1등인 거예요. 그래갖고 와 거의 뭐 몸에다가 자연산 히로뽕 났죠. 거의 뭐 몸에 지금 베르가진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런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행복 회로가 머릿속에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대회 끝나고 오로치 한 대 더 살 수 있겠다. 아 그러면서 이제 베스를 딱 올리고 나서 보니까 두 마리 잡으신 분이 없으니까 제가 1등이죠.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이대로라면 진짜 무슨 사고가 날 수 있겠다. 얼마 남지 않은 여기다가 빨리 불쏘시개 어떻게든 넣어갖고 이 불씨를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더 빨리, 더 깊숙이, 더 자신있게 펀칭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는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약간 펀칭을 했던 것 같아요. 베스 낚시에서 이 심리적 요인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의 채비라는 거 있잖아요. 불과 전날에 믿음의 채비로 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베스 낚시에서 그 불안함이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는 어쩌다 보니까 뽀록으로 그 심리적인 상태가 막 베르가즘으로 여기까지 오른 거.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은 내가 케빈 반단이고 내가 제이콥 밀러다. 내가 나미키 토시나리다. 내가 커버 병조 판서가 아니라 커버 황제다. 근데 그 자신감이 굉장히 큰 보답으로 돌아왔어요. 와, 씨. 와, 씨. 지금 생각해도 그 베스는 진짜 말이 안 돼요. 저에게는 인생 베스 그 자체였습니다. 걸었을 때 물고기인 거는 맞아요. 뭔가 땡기니. 근데 딱 걸자마자 너무 묵직한 거예요. 너무. 이 XXX 헤비, 3X 헤비 로드로 끄냈는데도 얘가 안 나와요. 아이씨. 이거 가물치 형님이네. 저쪽에서 푸드득거리면서 뭐가 나오는데 약간 색깔이 이상해. 아니 길이는 분명히 가물치 형님인데 몸이 초록색인 거예요. 이거 설마? 하면서 그때부터 랜딩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딱 꺼냈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지금 생각만 해도 근데 진짜 엄청났던 것 같아요. 길이가 57이었는데 와 정말 엄청난 빵이었어.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와 너무 커가지고 그 플레이트 위에 잘 올라가지도 않고 막 반항을 하는데 막 한 번 꼬리 흔들면 막 칼 밖으로 막 튀어나가려고 해요. 막 그래갖고 와 씨 이거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제가 진짜 얘 사진 찍는 데만 15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운이 많이 좋았지만 그 운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철저한 장비 준비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용했었던 태클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로드죠. 신형 메가베스 오로치. 저는 X10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아마 X15가 맞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오가닉 로드, 그러니까 첫 번째 친환경 로드라는 뜻이에요. 스펙이 무시무시합니다. F9 일반적인 로드로 치면은 3X 헤비 로드고요. 로드 길이가 7피트 10인치. 이 로드는 제가 봤을 때 풀이나 이런 거 공략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콘크리트 공구리 속에 숨어있는 베스를 공구리 때려 깨 부셔갖고 잡으라고 만든 로드인가 아닌가 싶을 만큼 그냥 뽑을 수 없는 베스를 뽑아내라.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다가 만든 로드고요. 그리고 사용한 릴은 질리언 8점대 릴이고요. 솔직히 질리언은 적합한 릴은 아닙니다. 곧 바꿀 겁니다. 그치만 고기업이 릴을 사용했기 때문에 슬랙라인을 잘 잡으면서 베스를 낚아낼 수가 있었고요. 이런 빠른 기업이를 가진 릴의 제일 큰 장점은 커버 낚시를 할 때 캐스팅을 한 다음에 다시 빠르게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포인트들을 둘러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버 낚시할 때 카본 15파운드 써도 돼요. 커버가 얕으면 써도 되는데 헤비 커버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자세하게 설명은 너무 긴데 일단은 캐스팅했다가 뽑아낼 때 커버가 루어를 이렇게 잡아요. 넣을 때 뚫을 때도 문제지만 커버에서 뺄 때도 커버의 저항을 받거든요. 그때 카본 라인을 쓰면은 커버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루어가 나오니까 탕 튕겨서 올라와서 로드 끝에 있는 가이드를
라인이 감아서 그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불편하고요. 또 제압을 할 때도 라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베스를 어떻게든 커버해서 빨리 꺼내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커버 깊숙이 갈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풀에서는 합사가 짱이에요. 풀에서 사용할 때는 항상 60파운드 이상의 라인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썼던 채비는 텍사스 리그고요. 패깅을 한 텍사스 리그를 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에 팩이 2개가 걸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싱커 스토퍼, 패깅한 스토퍼를 2개를 낀 이유가 싱커가 되게 무겁잖아요. 싱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이렇게 밉니다. 하나만 끼면은 한 번 캐스팅하면 싱커가 막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떤 스토퍼를 껴야 얘가 밀리지 않는가 별의별 스토퍼를 다 써봤거든요. 제가 찾아낸 결론은 그냥 어떤 스토퍼는 2개 끼면 해결됩니다. 2개 껴서 해결 안 된다. 3개 끼면 해결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토퍼는 데코이에서 나온 데코이 텍사스 라지 사이즈입니다. 바늘은 국내에서는 안 팔아요. 가마가츠에서 나온 플리핑 훅, 커브 낚시 전용 훅입니다. 보면은 바늘이 스트레이트 훅이죠. 제가 스트레이트 훅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정말 커브 낚시 할 때마다 진리게 얘기했지만 커브 낚시는 거의 바로 앞에를 공략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수직으로 훅셋을 합니다. 수직으로 훅셋을 할 때 이렇게 훅셋이 되는데 갭이 넓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갭이 넓은 게 좋겠죠. 갭이 넓은 스트레이트 훅이 훅셋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훅을 쓰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훅을 묶는 매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매듭과 다르죠. 일반적인 매듭은 매듭이 이쪽에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바늘 귀에 지금 매듭이 묶여 있어요. 이 매듭은 스넬 노트라고 합니다. 스넬 노트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라인을 묶으면 매듭이 이쪽에 생기잖아요. 이쪽에 매듭이 있으면 이 무거운 텍사스 싱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데미지를 줘요, 라인에. 그래서 훅셋을 하다가 라인이 터지는 불상사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베스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할 때 라인 터지면 얼마나 그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바늘을 이쪽에 묶게 되면은 텍사스 싱커가 왔다 갔다 할 때 매듭이 전혀 데미지를 입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스네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루어, 많이 안 쓰는 루어예요. 미사일 베이트라는 회사의 디밤이라고 하는 루어입니다. 비버 스타일 베이트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꽤 친근한 드라이브 비버라는 비버 스타일 루어가 있죠. 커버 낚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베이트예요. 왜 커버 낚시를 위해서 좋느냐? 루어가 커버 있죠. 커버에 있는 베스들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자기 영역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이즈가 큰 루어를 넣었을 때 베스들이 반응을 잘해주거든요. 근데 볼륨감이 큰 루어의 장점은 커버를 잘 뚫을 수가 없습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커버에 들어갈 때 마찰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비버 스타일 루어는 이렇게 말리게끔 돼 있어요. 지금 이 모양 고지 그대로 그냥 커버에 그냥 쑥 꽂히게끔 다리가 접힐 수 있게 돼 있어요. 커버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 옆에 접혀있던 어펜디지가 쫙 이렇게 펴집니다. 지금은 땅이니까 얘가 그냥 막 이렇게 흐르륵 거리지 물속에서는 얘가 이쁘게 쫙 무슨 꽃 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쫙 피거든요. 그럼 순간적으로 볼륨감이 탁 살아나면서 뭔가 공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착 베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베스가 그걸 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성이 있었기 때문에 운도 많이 좋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베스를 잡고 업로드가 되는 순간 진짜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빼고는 다 한 마리 잡으셨더라고요. 그 가면 갈수록 베스가 아마 더 안 잡힐 거예요. 해가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동준 프로님이 베스를 잡아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히트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낚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이 내려져가지고 빨리 늦기 전에 귀착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빠르게 귀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귀착하고 나와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나 설마 진짜 뭔가 이룬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시상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귀착 신고를 하고 낚시 종료 시간이 된 걸 확인을 하고 스코어보드를 보니까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철 프로! 벌써 반 나와 있어. 좋아. 이래야지 이거 스폰해주시는 대표님도 기분이 좋다고. 걸음걸이 어깨도 많이 올라가고 좋아. 하나, 둘, 넷. 자, 우리 윤영님 프로 챔피언입니다. 자,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뭔가 더 사연들이 준비된 사연들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저의 토너먼트 얘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비록 제가 이번에는 좀 운이 많이 좋아서 우승을 하게 되었지만 다음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패턴으로 우승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승했다고 감방 떨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앵글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